번째 세미나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 세미나는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하고요, 서울마을활동가연대 공동주최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작년부터 4차례에 걸쳐서 마을 포럼을 진행했습니다. 주제는 모두 다 아시다시피 마을활동가의 사회적 인정 과 부장에 관련해서 했었는데요. 올해도 2차례에 걸쳐서 좀 진행을 했습니다. 9월 28일에는 저희가 서울마을주간 아시죠? 그때 기획 컨퍼런스 안에서 진행을 했고요. 11월 11일 날은 저희 회원을 대상으로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주제는 직업으로서의 마을활동가 정말 가능할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무슨 준비를 할까? 어떤 과정이 필요할까라는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하고 있고요. 제 소개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는 서울마을활동가연대 대표를 맡고 있는 박정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오늘 굉장히 귀한 분을 모셨는데요. 한국고용정보원의 미래직업 연구팀의 연구위원님이시죠. 김중진 박사님 모셨습니다. 우리 큰 박수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네. 안녕하십니까. 네네, 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네네. 네. 제가 사전에 여쭤봤어요. 우리 박사님 어떻게 호칭을 불렀으면 좋겠느냐. 그냥 연구위원으로 해달라. 그래서 연구위원님으로 계속 이야기 나눌 거고요. 이렇게 간단한 거 말고 우리 연구위원님의 프로필 예. 조금 더 소개를 해주시면 오늘 이야기 저희 이해하는 데 도움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한국고용정보원 미래직업연구팀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 한국고용정보원은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이고 미래직업연구팀은 이름에도 알 수 있다시피 직업을 연구합니다. 그래서 저는 한 22년 정도 직업을 연구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제 미래직업, 신직업 또는 또 직업인들이 갖춰야 할 역량들 이런 것들을 조사, 분석, 연구해서 국민들이 올바른 진로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제가 지원을 하고 있고요. 마을활동가가 이제 직업으로서의 어떤 성립 요건, 성립될 수 있느냐라는 부분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데 직업적 관점에서 관련해서 제가 오늘 정보를 드리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굉장히 와닿는 단어가 있네요. 미래 직업, 신직업. 예. 사실은 제가 이렇게 직업 이렇게 선택을 하잖아요. 이렇게 표시할 때 항상 기타군에 있거든요. 전업주부는 아니고 활동은 하는데 뚜렷한 이렇게 직업란이 없었기 때문에 기타란에 쓰고 가로에 뭐뭐뭐 이렇게 시민단체 활동가, 그냥 활동가 이렇게 기재를 하긴 하는데 저희 활동하는 분들이 이런 얘기를 좀 많이 들어요. 뭘 하느냐, 어떤 활동 하느냐, 도대체 동네에서 바쁜 것 같은데 뭐 하는지 모른다라고 했을 때 이해하는 게 이제 자원봉사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시고 있고, 그다음 마을 공동체가 좀 확대가 됐었잖아요. 아무래도 이제 8년 9년 차 되니까 마을 공동체 그냥 사업하는 사람, 아니면 동네를 위해서 뭔가 이렇게 바지런하게 움직이는 사람. 그러니까 뭔가 구체적이보다는 이제 그냥 움직이는 사람 정도로만 인식이 돼서 좀 어려움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직업이라는 게 꼭 이렇게 몇 명 되지 않더라도 뭔가 이렇게 인정받는 모두가 다 이렇게 이런 활동을 하고 있구나. 굳이 구구절절 설명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알아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오늘 세미나를 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러니까 어려운 것. 또 이제 고민되는 거 이런 게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시민단체에서 거의 한 30년 가깝게 활동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 경력을 인정받는 곳이 몇 군데가 좀 있어요. 근데 지금 이제 새롭게 시작하거나 이제 10년이 좀 안 되는 분들은 사실 개별적으로 개인적으로 활동할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 분명히 활동했고 움직였고 뭔가 성과도 있는 것 같은데 다른 데 가려면 이제 뛰어야 되잖아요. 이력서만 갖고는 안 되니까 증명을 할 수 있는. 그럴 때는 되게 어려움이 많으신 것 같아요. 뭔가 활동에 대해서의 경력? 뭐 했는지 모르겠고 설사 이거를 해주더라도 받는 곳에서 이게 정말 확인하는 경우도 있어요. 전화해서 어떤 활동을 했냐 구체적으로 이런 경우도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소해야 할지 제가 오늘 말씀도 드리겠지만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개인의 여러 가지 노력, 마을 활동가 스스로의 노력이 필요하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같이 일하는 어떤 행정 라인, 조직에서 알리는 마을 활동을 알리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직업이라는 것은
사실 생각외로 우리가 널리 이제 알고 있는 뭐 의사, 변호사, 네네네. 간호사 이런 것들은 우리 그 삶에 같이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인식을 하죠. 그렇죠, 뭐 그렇죠. 방송에 있는 뭐 여러 가지 아나운서도 그러지만. 그럼요. 근데 저도 마찬가지. 저도 직업 연구라는 직업이 국내에 있다는 것을 이해를 못 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으신데 네네네. 한 5년, 10년 그 사이에 진로의 문제 네네네. 이런 부분들이 많아지면서 저희들도 강의도 하고 많은 분들이랑 만나다 보니까 이제 네네. 직업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많이 알려지게 됐어요. 예. 그래서 마을 활동가는 그동안 이제 많이 알려져 있지 않지만 앞으로 이제 저희가 전망을 해볼 때 앞으로 많이 이제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해서 네네네네. 자부심을 갖고 어떤 행정 라인에서 특히 네네네. 많이 홍보도 하고 특히 이제 청년층한테는 네네네. 그들이 알아야 또 나중에 성인이 돼서 또 직업을 선택할 수가 있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죠. 그분들을 위한 네네. 여러 가지 직업 정보서 그다음에 알릴 수 있는 여러 가지 활동들을 꾸준히 지속 가능하게 긴 호흡으로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관련해서 네네네. 어떤 게 필요한지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직업 연구하는 것이 좀 새롭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놀랍네요. 저는 익숙한데. 왜냐하면 자치구별로 진로 직업에 관련한 센터들이 있어요. 중간 지원 조직이. 이 센터가 하는 역할이 뭐냐면 우리 그 아이들 그러니까 학생들한테 진로를 탐색할 수 있는 그렇죠.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의 중간 다리 역할을 해주는데 저희 관악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가 있죠. 마을 탐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을에서 활동하는 분들이 어떤 활동을 하고 있고 이분들이 이게 직업적으로 활동하지 않더라도 공공성을 가지고 사회성을 가지고 좀 연결해주는 걸 시도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저희가 아까 두 번째 조직에서 행정적으로 어떻게 홍보하느냐에 따라 다르다. 이건 지역사회가 같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사실은 이제 직업이 이제 여러 가지 고민이 있는데 최근에 좀 변화가 있다고 좀 들었어요. 예를 들면 시민단체 활동가라는 거는 이제 저희가 좀 익숙하지 않은 분들도 있겠지만 저희 쪽에서는 많이 익숙하거든요. 근데 분야 중에 도시재생하고 사회적 분야에서 직업 사전 등재를 한 건가요? 요거에 대한 얘기를 살짝 해주시면 예. 네네네. 저희는 이제 노동시장이라고 저희는 표현하는데 현장에서 사람을 채용하거나 또 기존에 없던 직업들로서 활동하시는 네네네. 분들이 생겨나면 현장에 나가서 저희가 조사를 하고 그 이제 직업사전이라는 곳에 이제 등재를 합니다. 네네. 직업사전은 이제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우리나라 직업들이 집대성한 그런 어떤 책자고 온라인으로 서비스가 되고 있는데 네네네. 도시재생이라는 영역들이 뭐 과거에는 없었지 않았지만 여러 가지 이제 환경적 변화에서 도시재생에 대한 네네. 여러 가지 활동들이 뭐 국가적으로 또 그 사회적으로 또는 뭐 지자체에서 굉장히 많이 예산도 투입하고 그렇죠. 관련된 인력도 양성해서 그분들이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네. 하나의 또 새로운 직업이라고 저희는 수용을 했고 그분들을 이제 저희가 조사를 해서 직업 사전에 이제 담은 거죠. 네네네. 저도 이제 마을에서 활동하다 보니까 도시재생 관련해서 공고를 봤거든요. 근데 이제 명칭이 도시재생 코디네이터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코디네이터에서 이제 총괄할 분, 뭐 실무 이게 또 단계를 나누어 가지고 기준에 또 이렇게 요건들이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아마 맞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직업사정 등재가 필요하지 않을까. 맞습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계속 얘기했던 것들은 사실 마을에서 활동하는 게 분야가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마을 공동체만 있는 게 아니고 잠깐 나왔던 이제 도시재생도 있고 사회적 경제도 분리하려면 분리하지만 또 커다란 또 이렇게 폭에서 보면은 범위에서 보면 또 같은 맥락이라고도 얘기하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저희가 마을 활동, 마을 공동체 활동하면서 마을 자치, 주민 자치도 또 같이 연결을 해서 좀 확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직업 그러면 사전적 의미를 제가 좀 찾아봤어요. 예, 예. 그랬더니 생계를 목적으로 그러니까 각자의 적성이나 능력에 따라서 일정 기간 동안 하는 일 이렇게 좀 돼 있더라고요. 그건 사전적 의미고 우리 연구위원님이 또 생각하시는 직업에 갖춰야 할 것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사실 뭐 직업이라는 게 뭐가 직업이냐라는 부분은 이제 그 한국 그 표준 직업 분류라는 그 책단에 기준이 있어요. 이제 그 이유는 뭐냐면 현실적으로 우리가 취업자가 몇 명이냐 이런 거를 잡으려면 그 사람들 직업이 뭐냐를 알아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그다음에 또 직업을 알기 위해서는 또 이게 직업이냐 아니냐를 좀 구분해내야 하는 그런 어떤 현실적인 부분이 있죠. 그래서 그렇죠. 그런 기준을 설정하게 되는데 보통 4가지 기준을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생계적인 목적, 즉 경제적인 목적이 있어야 한다라는 부분이어서 한마디로 자원봉사나 학생들은 직업으로 볼 수가 없는 거죠. 경제적 활동을 안 하니까. 예, 학생은 돈을 벌 아르바이트는 또 아르바이트는 아닌가요? 당연히 직업입니다. 네네네. 하나 그 아셔야 하는 게 뭐냐면 네네. 고용 형태하고 직업은 다른 겁니다. 그게 뭐 비정규직이든 네네. 정규직이든 일용 근로자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네네. 돈을 버는 목적으로 활동을 네네네. 하는 그 자체가 직업으로 보는 거고요. 그게 경제성입니다. 네네네. 두 번째는 계속성, 지속성이라고 하는데요. 한 이틀 하다가 안 하면 그거는 직업으로 보지 않죠. 그래서 일시적이지 않고 꾸준하게 하는 그런 부분들. 네네네. 만약에 이제 조금 했는데 그 사람을 직업으로 잡았는데 안 한다. 그럼 직업이 없어졌느냐.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속 가능한 그런 어떤 직업적 활동을 해야 직업으로 보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고민되는 부분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일시적으로 정부에서 하는 사업들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좀 판단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뭐가 있을까요? 이런 부분? 뭐 예를 들어서 그게 단기적인 사업일 수도 있고 네네. 아니면 장기적인 뭐 학교 보안관 뭐 이런 것들도 있죠. 네네네네. 그게 이제 좀 꾸준히 지속되고 있으니까 직업적으로 저희가 모니터링을 해서 한번 잡아볼 수는 있지만 네네네. 생긴 지가 뭐 1년밖에 안 됐다라고 하면 사실 직업으로 등재하기에는 좀 시기상조인 거죠. 그러니까 좀 꾸준히 저희가 모니터링을 하는 거고요. 네네. 세 번째가 윤리성입니다. 그러니까 비윤리적인 부분들, 반사회적인 거, 뭐 강도라든지, 뭐 도둑질해서 돈을 번다. 이건 직업이 아니겠죠. 네네. 또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은 증권 투자에서 돈 버는 것도 저희는 직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직업이라는 것은 자기의 어떤 육체적인 네네. 활동, 정신적인 활동, 건전한 근로 활동을 해서 돈을 버는 목적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뭐 직업이다 아니다라는 것보다도 사회 통념적으로 우리는 이제 이렇게 보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사회성입니다. 그래서 사회 공동체적인 측면에서 좀 기여를 전제로 하는데 뭐 이건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사실 뭐 특별하게 사회적인 문제가 없는 한 그 법으로서는 이제 직업으로 이제 보는 거고요. 하나 이제 좀 재밌는 것은 윤리성하고 비슷하지만 법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의료법상 의사나 간호사 이렇게 면허가 없는 분들이 하는 활동도 사실은 그분은 직업으로 안 보는 거죠. 우리 저기 전문 용어로 그렇죠. 법적으로 하는 그 라이센스가 없는데 그 활동을 하시는 것도 사실은 불법인 거죠. 그래서 재밌는 부분이 지금은 공식적으로 나름대로 인정의 단계가 있지만 탐정. 우리나라는 탐정이 불법입니다. 그럼 예를 들면 뭐 흥신소, 기타 등등 뭐 그런 것들. 그다음에 또 재미있는 부분들은 외국은 합법인데 우리나라가 불법인 게 뭐냐? 타투이스트, 문신사 있죠. 우리나라는 문신사가 다 불법입니다. 법적으로 허용이 되지 않고 문신을 할 수 있는 것은 의사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뭐 좀 재미로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현실적으로 실제 타투이스트 활동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사실 생계적인 목적이어서 사실 좀 참 고민이 많은 부분입니다. 이처럼 직업이라는 게 단순하게 보면 이렇게 뭐 사전적으로 이렇게 나와 있지만 현실적으로 보면
각 직업인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하고 그렇죠, 예, 그렇죠. 굉장히 의미 있는 그 부분이 직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네네. 감사합니다. 근데 그럴 것 같아요. 아까 타투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불법이지만 예. 사회 통념적으로 봤을 땐 불법이 아닌 게 많잖아요. 예. 되게 많은 분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사회적으로 허용되는, 인정되는 직업으로서 딱 등재가 돼 있지 않더라도 진행되는 경우이지 않을까요? 그렇죠. 아, 네네. 근데 직업사전에는 등재를 안 합니다. 네네네. 예. 그래서 예. 직업사전을 등재할 때 이제 장점, 그렇지 않을 때도 유지할 수 있는 이유 뭐 말씀을 해주셨고요. 네. 그럼 직업사전을 지금 저희가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한국 직업사전인가요? 예, 맞습니다. 예, 요게 몇 종이 지금 등재돼 지금 있을까요? 한 12,000여 종이 등재가 돼 있고요. 네네. 직업사전 잠깐 소개를 하면 직업사전이 이제 계속 그 등재가 이행기가 될 텐데 네네네. 우리나라에 있는 사실 나름대로 모든 직업들이 이제 등재가 돼 있다. 또 모든 직업을 등재하려고 하고 있다라는 하나의 목적으로서 직업사전이 있는데요. 직업사전은 뭐 우리나라의 직업 수를 뭐 카운팅하고 이런 관점은 아니고요. 네네네. 원래 이제 직업사전에 등재되어 있는 직업들은 취업 발전이 가장 큰 목적입니다. 네네. 왜냐하면 동일한 직업임에도 네네. 명칭이 달리 쓰이면 그렇죠. 취업 발전할 때 소위 저희 같으면 구인자하고 구직자가 미스매칭이라는 게 생깁니다. 네네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마을활동가인데 마을활동가를 서울에서는 마을활동가라고 쓰고 네네네. 뭐 부산에서는 뭐 마을지원활동가 이렇게 하면 상담하시는 분이 헷갈리시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표준화된 직업 명칭 이런 게 좀 필요하고요. 또 학생들 입장에서는 내가 마을활동가가 되고 싶은데 그럼 마을활동가가 뭐해? 어떤 일을 해? 그게 하려면 어떤 자격이 필요해? 어떤 요건이 필요해? 이렇게 나름대로 정리된 그 책자가 직업사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네네. 그래서 어떤 취업 발전, 진로 지도 뭐 이런 부분들을 위한 국가적 측면에서 우리나라 직업이 등재된 책자다. 네네네. 이렇게 이제 인식하시면 되고요. 혹시라도 직업 사전에 등재가 안 돼 있지만 직업으로서 등재를 하고 싶으면 저희 쪽에 연락을 주시면 네네네. 저희가 나가서 조사를 해서 등재를 네네. 할 수 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직업사전에 등재하는 목적은 두 가지인 거네. 첫 번째는 취업 알선, 예, 두 번째는 진로 지도인데 좀 알아야지 거기에 자격에 준비를 할 수 있는 그렇죠. 예, 시간을 벌 수 있는 그렇죠. 거죠. 예. 네. 굉장히 좋은 부분이네요. 그렇다고 해서 직업사전에 등재 안 됐다고 해서 직업이 아니다. 뭐 여기는 뭐 우리가 진짜 고민 안 해야 되는 이건 또 아닌 그렇죠.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이제 이것을 이제 직업화했을 때 사회적으로 의미가 뭐 아까 잠깐 좀 말씀해 주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모르는 것보다는 이런 것도 있구나. 나도 여기에 또 관심 좀 가질 수 있고 또 진로에 대해서 고민이 되면 준비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는 아니면 받을 수 있는 뭐 이런 것들의 연관이 있을까요? 자기 만족은 첫 번째인 것 같고 일단 그 직업이라는 게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개인 입장에서는 생계의 목적이 될 수도 있고 국가적인 측면, 단체적인 측면에서는 그 네네. 자기네 해당되는 직업을 알릴 수 있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직업 중에 전통적인 직업이 해녀가 있습니다. 해녀가. 네네네. 2016년도에 유네스코의 인류 유형 문화유산에 등재된 직업이에요. 네네. 근데 직업사전에 그 직업이 없어 보세요. 이런 네. 그러니까 그런 좀 거죠. 이상한 거죠. 네네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최근에 저희가 이제 제가 연구하는 분야이기도 한데 창직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직이요. 직업을 새롭게 만들어서 자기의 어떤 경제 활동을 하는데 처음 직업을 만드신 분들 입장에서 굉장히 힘든 게 뭐냐면 사회적으로 자기가 만든 제품이나 서비스의 어떤 신뢰성을 확보하기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직업사전에 등재해서 우리는 공식적으로 직업으로 인정을 받고 있는 직업이다라는 부분들을 네네네. 알려줄 수 있는 측면에서 네네. 새로운 직업을 만들어서 저희 쪽에 등재를 하고 싶어서 요청을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럴 수 있죠. 예.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직업사전의 다양한 직업들은 청소년들은 학교 진로 체험할 때 직업사전에 네네네. 들어가서 학습도 하고요.
네. 또 우리나라의 직업들이 얼마나 많은지도 인식하고 또 그 직업을 준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다 배웁니다. 근데 만약에 직업 사전에 해당되는 직업이 없으면 아이들은 그 직업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못하면 그 직업을 선택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없어도 큰 무리는 없겠지만 있으면 훨씬 더 의미가 있고요. 또 한 네네네. 가지는 아까 잠깐 또 말씀드린 취업 발전 목적입니다. 그래서 구인자하고 구직자하고 매칭을 하려고 하면 표준화된 명칭, 네네네. 하는 일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을활동가 쪽하고도 좀 관련이 있는 게 뭐냐면 네네네. 직업화를 통해서 대국민 홍보하는 그런 목적으로서 국가기관에서 요청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네네. 자원봉사협회에서 자원봉사 관리자라는 직업을 전문화, 체계화시키기 위해서 저희랑 이제 같이 작업을 해서 직업사전에 등재를 했고요. 네네네. 또 농촌진흥청 같은 경우는 특히 농업 같은 경우는 아이들 입장에서 농사만 짓는 거라고 그렇죠. 생각하는데 네. 농업점 요즘은 그 농촌관광 플래너라든지 네네네. 농장체험 코디네이터라든지 도시와 관련된 네네네. 텃밭 가꾸기 예. 이런 직업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직업으로 등재를 해서 아이들한테 알리기도 하고 또 국가적으로도 홍보도 하고 그런 측면에서 네네네. 직업사전 하나의 큰 목적으로 삼기도 합니다. 제가 아까 깜짝 놀랐어요. 네. 직업이 12,000원 넘는 게밖에 네. 없다는 거예요. 아 그래요? 예를 들면 우리가 정책적으로 얘기할 때는 기본적으로 몇십만 개, 몇만 개, 몇천 개 일자리 창출. 물론 일시적으로 정책적으로 아까 말씀한 장기 단기가 있겠지만 굉장히 많은 생각보다는 등재가 안 돼 있는 것 같거든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 그러니까 그래요? 뭐냐면 네. 오늘 자리에서 하기에는 굉장히 좀 이렇게 무거운 주제이기도 한데 직업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사실 직업을 그렇죠. 그 네. 직업 숫자가 결정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마을 활동가라는 직업이 하나가 등재가 되더라도 거기에 네네. 보면 마을 지원 활동가 또 전문 무슨가 이렇게 막 세부적으로 나눠져 있잖아요. 그렇죠. 그걸 다 합치면 한 5개, 6개도 되는 거죠. 그럼요. 그러니까 그걸 하나로 마을 활동가로 그 등재를 하느냐 아니면 나머지로 등재를 하느냐에 따라서 네네네. 직업 숫자가 바뀌어지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근데 그 직업을 등재하는 이유가 직업 숫자를 막 늘리기 위해서 직업을 등재하는 게 아니니까 그렇죠. 많다고 해서 어떤 그 실익이 있거나 적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게 네네네네. 아니라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런 목적에 충실한 직업 수가 또 결정이 되고 등재가 되면 그 나름대로 의미가 네네네. 있는 겁니다. 우리 연구위원님의 이 친절한 설명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세미나의 목적은 마을활동가 정말 직업으로 등재한다 안 한다가 지금 이야기가 아니고요. 공부하는 마음으로 좀 알았으면 좋겠다 일단. 그리고 이것들이 또 협의의 과정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충분히 우리끼리 또 우리의 속내를 이야기하는 시간 가질 수 있다고 보고요. 그러면 이제 본격적인 얘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정말 이 마을 활동가 포괄적이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현장에서 활동하는 정말 활동 중심인 활동가가 있고 지원하는 분들이 다양한 명칭으로 또 마을 활동가도 자치구별로 약간 달라요. 어디는 공익 활동가, 그다음에 시민 활동가, 시민 마을 활동가 이 지역적 차이도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범위나 역할을 얘기하는 거는 더더군다나 저희가 시작은 했지만 아직 ING예요. 진행 과정인데 이게 정말 직업사전에 등재가 가능한지 아닌지부터 시작해서 좀 이야기를 풀어보려고 해요. 저는 이제 직업을 연구하는 사람이니까 직업적 관점에서 이제 논의를 하면 앞서 말씀드렸던 직업으로 등재하는 또는 기본 조건 자체가 이제 그 경제성, 계속성, 윤리성, 사회성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마을 활동가는 계속적이고 계속적인 활동을 하고 윤리적으로,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의미 있는 직업이니까 등재하는 데 어렵지 않다고 보고요. 경제성 측면에서 보수를 보면 제가 자료를 이제 이렇게 보다 보니까 마을 지원 활동가는
사실 임금으로 얘기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또 마을 사업 전문가나 뭐 동자치 지원관 네네네. 이런 거는 뭐 임금 수준이 이렇게 낮지가 않아서 네. 사실 마을 활동가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그렇죠. 그 직업으로 충분히 그 가능하기도 하고요. 왜냐하면 직업으로 뭐 인정받기 위해서 뭐 얼마를 받아야 하는데 그런 기준은 없습니다. 그렇죠. 예. 근데 이제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뭐냐면 우리 이제 청소년들이나 또 일반인들 입장에서 네네. 직업이라고 하면 과연 그 활동을 통해서 먹고 살 수가 있느냐, 소위 생계수단이 되느냐 그렇죠. 이런 관점에서 접근하면 네네네. 직업 사전에 등재하는 조건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과연 이 직업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고 어떻게 활성화시키고 또 어떤 형태로서 사람들한테 어필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하고요. 네네네. 사실 직업분류 체계 안에 보면 뭐 시민단체 활동가 이미 직업으로 분류가 돼 있고요. 뭐 직업 사전에도 뭐 자원봉사 관리자라든지 도시재생 코디네이터, 네네네. 사회적 경제 활동가 다 등재가 돼 있으니까 직업적으로 문제가 안 되고요. 네네네. 영국에도 마을 활동가하고 비슷한 직업이 있어요. 네네. 그 영어로 하면 커뮤니티 디벨롭먼트 워커인데요. 예. 이분들은 이제 직업 시스템, 정보 시스템 보면 임금 수준이 우리나라 하면 한 2,300만 원 정도를 받습니다. 초봉이. 네네네. 많이 받는 경력자는 약 한 5,300만 원 정도 받는데 뭐 초봉 한 2,300만 원이라는 돈이 그렇게 많은 돈은 아니에요. 적은 돈도 아니에요. 그래요? 네, 연일 네. 예. 근데 이제 영국의 직업 평균 임금을 보면 많은 액수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어떤 액수 자체가 사실 직업을 결정하는 부분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네네네네. 특히 이제 교육이라든지 복지 이런 공공 서비스의 직업들이 대체적으로 임금 수준이 낮습니다. 그렇죠. 예, 그건 어쩔 수 없는 사회적인 또 상황이니까 네네네. 제가 판단하기에는 뭐 직업적으로 등재하는 데는 어렵지 않다. 단 직업적으로 등재했다고 해서 그러면 그게 바로 사회적으로 인정되고 뒤에 어떤 다른 뭐 임금 수준이 높아지거나 또는 어떤 다른 측면에서의 그 어떤 혜택이 있느냐 네네. 그거는 별개의 문제이기 예, 예. 때문에 일단은 직업으로서 뭐 인정을 받고 등재를 할 수 있는 거에는 큰 무리가 없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저희가 계속 포럼의 주제가 사회적 인정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예, 예. 사회적으로 이것들을 어떻게 인정받을 것이냐, 누구한테 받을 것이냐라는 논의들을 되게 많이 했을 때 같이 함께하고 일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이 지역사회, 이 사회, 또 이 나라가 다 같이 공히 인정해줘야 되지 않을까? 그랬을 때 아까 우리 김중진 연구위원님 말씀하셨던 자기활동 쪽에서 이것들은 충분히 일차적으로 저희가 해야 할 몫이지 않나 싶어요. 그랬을 예. 때 아까 해녀처럼 예. 외국에서 아니 뭐 이건 전 세계죠. 인정을 했는데 직업이 왜 없지?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는. 그럴 수 그래서 있죠. 저희는 뭐 그것도 좋겠으나 예를 들면 새로운 직업, 그다음 미래 직업으로 또 한번 고민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예, 바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직업으로 이제 이것들을 저희가 계속 이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거 직업 등재했을 때 뭐 다른 점이 있을까요? 아니면 아까는 다른 점은 없다. 직업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중요하다. 그리고 이것들을 홍보하고 알리는 거에 더 방점을 좀 찍어주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네네. 우리 이제 이런 마을 활동을 행정적으로 지원하거나 네네. 또 관련된 단체에서 좀 아셔야 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가끔씩 이제 저희한테 간호사협회나 간호조무사협회, 뭐 건축사협회, 건축가협회에서 네네네. 전화가 옵니다. 그 얘기가 뭐냐면 직업사전에 소개된 해당된 직업에 좀 문제가 있다. 바꿔달라. 이런 항의성 전화도 옵니다. 그러니까 근데 잘못 등재가 된 건가요? 그렇죠. 내용이? 내용이. 근데 사실 그걸 바꿔줬다고 해서 또는 그대로 있다고 해서 네네네.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 해당되는 일을 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자부심의 문제인 거죠. 그렇죠. 그다음에 네네. 그런 정보들이
국민들한테 잘못 알려졌을 때 음. 갖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그렇죠. 때문에 그런 단체나 기관에서 저희한테 네네네. 수정을 요청하기도 하고 좀 그래서 어떻게 보면 물리적인 대가보다 굉장히 더 중요할 수가 있고요. 네네네. 또 좀 재밌는 얘기지만 직업에 보면 건축사가 있고 건축가가 있어요. 같은 거 아닌가요? 네, 같은 직업인데 예. 조금은 다릅니다. 보통 건축사분들은 국가 자격을 네. 따시고 활동하시는 분들이 건축사고, 증이 있으신군요. 예, 라이센스 비슷하게. 예, 근데 그 건축가분들은 이제 뭐 예를 들어 홍대 교수분 중에서 건축가로 하시는 분들은 네네. 어떤 국가 기술 자격, 기술사 자격이 있거나 그렇지 않은 분들이에요. 건축사 자격. 네네. 근데 이제 그게 약간 공존을 하는데 직업은 하나밖에 올릴 수는 없으니까. 네네네. 그래서 건축가 협회에서는 건축사라는 명칭으로 올리면 자기네 그렇죠, 명칭으로 그렇죠. 바꿔달라고 하고 예. 또 반대로 하면 또 반대해서 또 이해 당사가 다른 그렇죠. 거죠. 예. 그래서 저희는 뭐 건축가하고 가로치고 건축사 이렇게 또 쓰기도 하는데 그게 무슨 얘기냐면 사실 직업이라는 게 그냥 간단하게 바라보지 마시고 예. 그 부분이 뭐 긍정적이다라는 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결국은 자기들 직업은 자기들이 나서서 알리고 홍보하고 또 저변을 확대해서 고용이라든지 임금들을 네네네. 더 늘릴 수 있는 여러 가지 노력들이 필요하고 그런 활동들도 상당히 좀 많이 네네네. 고민하시고 좀 그런 부분들을 좀 네. 많이 이제 좀 확대할 수 있는 노력들 예. 그런 측면에서 사실은 의미가 있다. 네네네. 그 측면에서 오늘 하는 이 세미나도 네네네.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되게 단순하게 생각했거든요. 직업이다 아니다. 뭐 사전적 의미만 가지고 고민했었는데 사실 이것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는 거잖아요. 국가적으로도 마찬가지고 우리 자라나는 세대, 특히나 활동하고 있는 당사자들한테도 있어서 요거는 등재를 한다 안 한다 사전에 보다는 우리가 직업으로 고민하는 이유에 대한 나열들이 좀 필요할 거예요. 정리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작 굉장히 좋고 감사드리고 근데 이렇게 보다 보니까 좀 어려운 단어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공식적인 NCS 뭐의 약자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한국 표준 직업 분류 있는데 사실 저희가 뭐 단어 공부나 이게 어떤 걸 구체적이기보다는 좀 맥락을 이해해야 직업을 바라보는 시각도 저희가 좀 달라질 것 같아서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네네네. 뭐 NCS든 직업사제 등재든 한국표준직업분류가 오늘 이제 논의의 어떤 키워드로 된 부분들은 가장 큰 거는 그런 것 같아요. 계속 이제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마을활동가가 과연 누구냐? 마을활동가는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냐? 마을활동가가 되려면 어떤 자격이나 어떤 학력이나 또 이걸 하면 정말 먹고 살 수 있느냐라는 부분에 대한 나름대로 표준적인 정보들이 또는 표준적인 자료들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사실 그걸 알리기가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렇죠. 저도 뭐 유튜브 통해 가지고 마을활동가 분들의 활동을 종종 접하기도 하는데 저는 직업을 연구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굉장히 쉽지 않은 저게 뭐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먼저 NCS를 조금 설명을 드리면 한국말로 하면 국가 직무 능력 표준입니다. 이게 뭐냐면 산업 현장에서 필요한 직무들을 국가가 또 산업별로 해서 표준화한 겁니다. 근데 뭘 표준화하냐면 그 직업을 하는데 어떤 지식이 필요한지, 어떤 능력이 필요한지, 어떤 또 태도나 교양이 필요한지를 밝히는 작업, 또 밝혀서 어떤 체계화된 틀 안에서 설명된 자료가 NCS라고 보면 되고요. 이게 왜 필요하냐면 현장에서 채용을 할 때 기업 입장에서는 능력 있는 사람을 뽑고 싶은데 그 능력 있는 사람이 제대로 교육 훈련을 받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럼 교육 훈련을 받으려면 뭐를 어떻게 가르치고 어떤 내용을 가르쳐야 할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걸 밝혀내는 게 이제 NCS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마을 활동가를 NCS로 만든다고 하면 마을 활동가가 어떤 일을 하고 마을 활동가가
어떤 자격을 가져야 하고 마을 활동가로서 진입을 하려면 어떤 학력 수준이 필요하고 이런 걸 다 밝히는 겁니다. 네네네네. 그것이 이제 나중에 우리가 또 논의하겠지만 네네네. 결국은 마을 활동가를 사람들이 채용을 할 때, 그러니까 뭐 어디 기관에서 채용할 때 어떤 사람을 채용할지 어떤 하나의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조금 어려운 얘기지만 NCS를 알아야 하는 부분들이 그러면 마을 활동가를 어떤 체계적으로 정리할 때 뭘 정리를 하고 어떻게 정리해야 하는지 알아야 하는 게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국가에서 NCS를 권장하는 부분은 뭐냐면 능력 중심 사회를 구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혈연이나 학연에 의해서 사람을 채용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능력을 토대로 해서 기업에서 사람을 뽑아라 라고 정부에서 이제 그 하나의 목적으로서 국가 직무능력 표준을 개발해서 보급을 하고 있는데 이걸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국가직무능력 표준에 기반해서 각종 훈련기관에서 훈련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런 경우에 한해서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가 있어요.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마을활동가라는 직업들을 NCS 기반으로 개발해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제도권에 있는 그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도 사실은 같이 고민을 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NCS라는 부분들을 좀 아셔야 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직업사전 등재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이제 의미나 이런 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고요. 이제 제가 좀 확인해 본 바로는 굉장히 혼란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마을 활동가가 어떤 일을 하는지가 사실은 불분명하고 또 마을 활동가, 마을 지원 활동가가 다른 직업인지 같은 직업인지 여기 이제 활동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직업을 연구하는 저조차도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명칭 자체가 이게 정리가 안 되면 직업사전 등재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다음에 또 역할도 보면 뭐 기획가, 컨설턴트, 촉진자, 조정가, 뭐 네트워커, 연결자, 상담 이렇게 돼 있는데 직업으로 보면 수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즉 뭐냐면 활동하시는 분들이 갖고 있는 어떤 수준이 있고 컨설팅이라든지 또는 퍼실리테이터, 촉진자로서의 갖고 있어야 할 역량이나 그분들의 어떤 교육성이 다르잖아요. 이거는 엄격하게 보면 다른 직업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이제 크게 보면 다 마을 활동가지만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아까 얘기한 NCS에 대한 소위 말하는 직무 분석을 해야 하고요. 그다음에 그런 그 직업별 역할이라든지 뭐 임금 수준, 자격 요건 이런 부분들도 좀 정리가 돼서 좀 표준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그래서 표준화라고 하면 서울에서 활동하시든 부산에서 활동하시든 대구에서 활동하시든 동일한 명칭을 쓰고 하는 일이 동일해야 한다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나중에 구인을 할 때도 또 기관에서 사람을 뽑을 때도 똑같은 명칭으로 뽑고 뽑을 때도 자격 요건도 똑같이 해줘야만이 이런 직업에 대한 공감대를 충분히 형성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작업들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단순히 뭐 직업 전문가가 이렇게 구분해내는 것보다도 마을 활동가하고 이해관계자분들이 함께 협의하고 논의해서 그런 표준을 정리할 필요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한국 표준 직업분류라는 게 있는데 간단하게 얘기하면 거기는 우리나라에 있는 직업들을 분류를 해서 나중에 통계 조사를 할 목적으로 만든 게 분류 체계입니다. 그래서 분류 체계 안에도 마을 활동가라는 명칭이 들어가면 분류 체계를 쓰는 사람들이 연구자를 비롯해서 조사자 많은 분들이 써요. 그래서 마을 활동가의 어떤 직업을 알리는데 또 일익을 담당할 수 있겠다라는 측면에서 한국 표준 직업 분류에 등재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셔라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계속 논의됐던 내용 중에 하나가 마을 활동가의 범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 그리고
이 활동가들의 역할이 또 뭔지 역할에 따라서 자기의 전문성을 어디까지 좀 맞습니다. 준비해야 되고 갖춰야 할지가 지금 계속 논의를 되고 있고요. 이거는 저희 활동에 있어서의 지속 가능성이 연결이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했던 뭐 서울에서 했던 것들 부산이나 대구나 인천도 되듯이 사실은 이 마을 활동의 비슷한 영역이 아니라 민간, 그러니까 뭐 기업이 될 수도 있고 뭐 다른 쪽에서도 연결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직업이 등재가 되면 아, 이 사람 이 정도의 소양이 있고 능력이 있고 준비가 됐고 과정을 밟았구나라는 것 때문에 또 믿고 그 사람을 쓸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맞습니다. 고민이 예. 되네요. 예. 사실은 이렇게 이제 하는 일과 네네네. 자격들을 명시를 하고 있고 그걸 통해서 교육 훈련을 시키고 네네. 자격까지 주는 것은 어떤 측면에서 의미가 있냐면요. 영국에 보면 발런티어 코디네이터라는 직업이 있어요. 그 네네네. 사람들이 일종의 뭐 자원봉사 관리자라고 볼 수 있고 자원봉사자하고 자원봉사 활동이 필요한 데하고 연결 역할을 하는 네네네. 조정자 역할이 코디네이터인데 아, 네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영국은 이제 사회복지가 굉장히 발전한 나라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국도 임금 수준이 그렇게 높지가 않은데 그런 분들이 이제 활동을 하면서 역량을 갖추면 큰 기업의 네네네. 사회공헌팀 이런 쪽으로 이전직도 합니다. 아, 그러면 임금 수준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죠. 삶이 달라지시네요. 그렇죠. 예. 그런데 그 과정 속에는 뭐가 있냐면 자기가 하는 일이 어느 정도 수준에 있고 또 그런 사회공헌팀에서 일하려면 어느 정도 네네네. 수준을 가져야 하고 뭐를 배워야 하고 네네. 이런 부분들이 다 밝혀진 상태에서 소위 말하는 경력 개발을 할 수 있는 하나의 틀이 만들어지는 거죠. 네네네. 그런 것이 없으면 사실은 본인의 어떤 자기 개발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네네네. 직무 분석을 하고 그런 어떤 하는 일이나 요건들을 잘 갖춰주는 그런 작업들이 선행되지 않으면 이게 이 직업이 직업화하고 전문화하는데 네네네네.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저희들한테는 소중한 지금 시간이고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마을 활동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직업과도 연계할 수 있는 예, 맞습니다. 또 그러기 위해서는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 예. 체계가 좀 필요하겠다. 거기는 교육 훈련도 있겠고요. 그다음에 그걸 기반화할 수 있는 여러 가지의 또 전문적인 분야마다 또 이게 또 다를 것 맞습니다. 같아서 예. 여러 고민들이 있습니다. 저희 과제인 거죠. 사실은 저희가 그 5차 마을 포럼을 9월 28일 날 진행을 좀 했었거든요. 그때 이제 여러 가지 주제가 있었는데 하나는 문화예술 쪽이 사실은 뭐 직업화라기보다는 이분들이 삶의 보장을 위해서 예를 들면 사회보험 제도라든지 경력 인정을 해줄 수 있는 시스템에 한 열 몇 가지를 이제 한 10몇 년에 걸쳐서 거의 20년에 가깝게 이게 좀 과정들이 또 있더라고요. 또 예. 조례도 만드시고 예. 이런 과정을 저희가 뭐 똑같이 하겠다기보다는 그런 선례들을 우리에 좀 맞추어서 우리식대로 좀 하는 그 일환으로 이제 직업에 대한 좀 고민들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가 이런 것들을 계속 하기 위해서는 이제 어떠한 과제, 과정을 좀 밟아야 할지를 약간 좀 얘기해 주시면 저희가 내년에는 좀 더 밀접하게 또 고민을 활동을 실천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예. 그 첫 번째로 제가 보기에는 큰 그림을 그리셔야 돼. 그 얘기는 뭐냐면 네네네. 미래지향적으로 마을 활동가는 어떤 일을 해야 할 것인가, 어떤 기여를 할 것인가에 대한 큰 물음에 대한 어떤 답을 좀 찾으셔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직업이라는 부분도 그렇고 활동이라는 부분들은 네네. 뭐 자격을 만들고 훈련을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 그걸 통해서 이루려고 하는 게 뭐냐. 한편으로 보면 임금이나 뭐 승진, 경력, 개발 이런 것이 같이 가지 않으면 사실은 의미가 없죠. 자격을 땄는데 그 자격이 네네네. 안 딴 사람하고 차이가 별로 없어요. 그러면 누가 네네. 땁니까? 또는 자격제도를 만들었는데 그 자격제도 자체가 별로 공신력도 없고 안 딴 사람하고 별로 역량 차이가 없어요. 그건 잘못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일단은 미래지향적으로 네네네. 마을 활동가가 누구냐, 그다음에 앞으로 임금이라든지 경력, 그다음에 경력 개발 지원 시스템을 네네. 어떻게 가져갈 건지에 대한 큰 그림을 좀 그리셔야 한다. 거기에는 당연히 이제 마을 활동가의
하위 영역에 있는 직업들도 좀 나누셔가지고 네네. 뭐 컨설팅 쪽을 하시든 아니면 진짜 활동을 하든 또 지원을 하든 그 역할을 좀 명확하게 구조화해서 뭐 수준도 나누셔야 나중에 그걸 가지고 자격제도도 맞추 교육 프로그램도 만드실 수 있다. 이런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런 부분들이 다른 직업과 달리 아마 마을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고 분야도 많으셔서 네네네. 당연히 어떤 그 논의와 협의가 반드시 선행이 돼야 하고요. 왜 그렇죠. 그러냐면 이게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확산을 시키려면 사실 공감대가 형성이 돼야 하기 네네. 때문에 반드시 이제 협의라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고 특히 정책하시는 분들 반드시 포함을 시키고 네네네. 어떤 경우 같은 경우는 그 정부 정책의 기본 계획에 아예 넣기도 합니다. 뭐 자원봉사 관리자를 네네. 전문화시키겠다. 그 다음에 연도별로 로드맵도 그리시고 네네네. 그래서 그런 정책하시는 분들에 대한 공감대를 이끌어내는 부분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마을 활동가에 대한 직업 연구가 필요하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네네. 단순하게 이제 뭐 우리 활동들을 어떤 식으로 하겠다라는 걸 떠나서 이게 직업적으로 어떤 일을 하고 또 어떤 자격이 필요하고 또 어떤 건지를 잘 정리해서 홍보도 하시고 아이들한테 알리시기도 하고 여러 하기 위해서는 아까 얘기한 여러 가지 직업의 어떤 구성이라든지 단계라든지 경력대 네네. 이런 고민이 필요하고요. 비슷한 맥락이 뭐냐면 아무리 내부적으로 해도 대외적으로 알리지 않으시면 사실 직업의 인식을 확대시키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죠. 모르죠, 이제. 네. 예. 그래서 홍보라는 부분에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가지셔야 한다. 그래서 우리 직업사전에 등재하는 것도 굉장히 홍보의 한 방법이고요. 네네네. 그다음에 각종 그런 정보 시스템 안에서 마을 활동가 분들의 인터뷰 기사도 인터뷰 네네네. 영상물도 이렇게 많이 띄우는 부분들도 한번 좀 하고 관련된 기관하고 협력하는 부분들 네네. 네트워크도 한번 해보시고 마지막으로는 뭐냐면 결국은 직업이라는 게 단순히 사회적으로 의미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 시장이 있어야 합니다. 시장이. 그렇죠. 예, 시장이 있어야 하는데 그 네. 시장이라는 것은 인위적으로 만들기가 쉽지가 않아요. 특히 네네. 이제 공공 서비스 분야 같은 경우는 그래서 정부가 이제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임금 수준이 높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이 마을 활동가들이 활동할 수 있는 저변들을 굉장히 많이 네네. 확대할 수 있는 노력들을 해야 하고 이제 이런 것들이 가능해지면 임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개선이 될 수가 있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을 활동가 스스로도 역량을 좀 키워서 네네네. 꼭 마을 활동 영역이 아니더라도 그 주변 영역으로 자기 영역을 확대하면서 네네. 좀 임금도 확대하는 부분들 예. 이런 것도 필요하고요. 하나 재미있는 것들은 이제 뭐 미술이나 음악 쪽이 사실 우리나라는 시장 자체가 일자리 시장이 크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쵸. 사실 아이들 진로 지도할 때 부모님들이 이제 좀 걱정스러운 의미로 질문을 합니다. 우리가 아이가 미술 좋아하는데 계속 미술을 시켜야 하는지 먹고 네네. 사는데 힘드니까. 그렇죠, 그렇죠. 근데 한편으로 보면 그런 활동들을 주말에만 하고 그 주중에는 본업 활동을 다른 걸 같이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사실은 어떤 운영의 묘를 살릴 수가 있는 거죠. 네네네. 그러니까 그거는 뭐 개인의 가치의 문제이기 예, 예, 때문에 하나의 예를 든 거고요. 그래서 마을 활동가라고 해서 꼭 마을 활동가라는 범주가 딱 정해져서 난 이것만 하겠다라는 것보다도 마을 활동가를 하고 연계할 수 있는 뭐 네네네. 사회적인 여러 가지 네네네. 활동들 같이 해서 자기의 어떤 임금 또는 뭐 여러 가지 고용 안정 이런 것들을 스스로 네네네. 개척해 나가는 부분들이 필요하고요. 그걸 하기 위해서는 또 그 행정기관에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계속 역량 강화도 시켜주고 그렇죠. 또 상담도 해주시고 예, 예. 또 진출할 수 있는 부분하고 연계도 해주고 그런 인프라적인 부분을 좀 구축을 해서 지원을 한다고 하면 활동가 분들이
훨씬 스스로 하는데 도움이 받을 수 있으라고 생각합니다. 아, 네네. 그러니까 오늘은 이제 직업으로서의 마을 활동가이지만 사실 직업이란 단어를 갖고 있는 무게감도 사실 있거든요. 근데 그걸 시작으로 저희가 또 이제 과제도 같이 부여받는 것 같아서 되게 감사드리고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게 사실 공급하고 수요가 맞아야 되잖아요. 아, 맞습니다. 그러니까 공감대 형성을 했으면 좋겠다. 당사자들의 활동을 통해서 자기 역량을 좀 키우고 성장하고 전문성 갖추자. 이거는 이제 공급 차원에서 이제 많은 분들이 여기에 함께 할 수 있는 아, 이런 것도 나 해볼만 해. 할 수 있구나. 이고 이제 수요 측면은 이제 공부했어요. 그리고 이제 준비를 갖춰졌는데 지금 사실은 이 마을 활동가분 대부분이 아까 얘기했던 정부의 정책, 공공기관의 정책에 의해서 하다 보니 사실 지속 가능성에 있어서는 좀 고민이 많이 되거든요. 예를 들면 정책이 바뀌면 하고 있는 분들은 그대로 활동을 할 텐데 축소되거나 아니면 지금까지의 확장성에 대한 것이 조금 위축될 수 있거든요. 이럴 때는 어떠한 걸로 저희가 좀 고민하고 정리를 하는데 저희가 네네. 이제 직업을 연구하고 네네. 얘기하는데 앞으로 미래에는 이런 방향으로 갈 거다라는 거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네네. 직업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것이다. 개인의 역량이 중요할 것이다. 그 다음에 1인 N잡 시대다. 아, 그렇죠. 내 영역이란 게 있을 수 없고 내가 할 수 있다고 하면 다른 영역을 보섭해서 융복합시키는 게 굉장히 필요한 능력이다라는 거죠. 네네네. 마을활동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한계를 짓는다는 것은 네네네. 의미가 없고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영역들을 계속 접목시켜 나가서 수익을 확대하는 부분들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고 네네네. 처음에 저희가 유튜버라는 직업을 얘기할 때도 뭐 이게 직업이냐 아니냐라는 부분 아, 예, 예. 그다음에 유튜브에다가 뭐를 올려가지고 광고를 뭐 따서 수익을 한다 이렇게 했는데 요즘은요 그런 자영업을 떠나서 유튜버 소위 말하는 1인 미디어 네네네. 크리에이터를 채용하는 기업들 많아졌어요. 그러게요. 우리 기관 같은 경우도 네네네. 이런 동영상 찍을 때도 유튜버를 씁니다. 네네. 왜냐하면 유튜버 자체가 그 조회수를 가지고 그 사람의 어떤 업무 능력이나 직무 능력이라는 게 하나의 그 시그널이 되는 거거든요. 그쵸. 그게 이제 자격이나 인증 네네네네.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영역의 범주를 한정짓지 말자는 거죠. 아, 네네. 그렇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셨던 마을활동가라는 부분의 어떤 본질은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거고요. 그게 뭐 어떤 거냐면 알려야 합니다. 그 직업을. 그러니까 홍보를 한다는 게 뭐냐면 마을활동가 자체에 대한 홍보도 있지만 마을활동가가 할 수 있는 역량들이 뭔가를 대외적으로 알리고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네네. 예를 들어서 기업이든 공공기관이든 제3의 섹터에서 받아서 그렇죠. 활동을 하는 프로젝트 네네네네. 베이스로 많이 할 수가 있다고 하면 그것도 의미가 있기 때문에 사실 네네. 그런 주제 가지고 한번 마을활동가분끼리 예, 예, 예. 논의를 해서 과연 우리가 어느 영역에서 어떻게 일을 할 수가 있는지 더 할 수 있는지 그래서 자꾸 그 어떤 수익 구조를 정부의 네네. 예산에 기대는 것보다는 스스로 만들어가서 수익을 그렇죠. 만들어내는 네네. 그런 방법이 뭐가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네네. 머리를 맞대고 한번 논의해보는 것도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네. 저희가 내년에는 이런 자리를 많이 마련을 할 건데 벌써 주제를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또 사례를 아까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크리에이터가 예전에는 없었는데 지금에 그거 비슷한 사례가 몇 가지 더 있지 않을까요? 많죠. 네. 그걸 얘기해 주시면 또 이해가 쉬우실 것 같아요. 예. 웹툰 있죠, 웹툰. 요새 뭐, 처음에 웹툰 저희가 직업적으로 얘기했을 때 거의 뭐 소위 그 출판 만화 하시는 분들 네. 그게 무슨 만화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책은 이렇게 해서 봐야죠. 만화책이어도. 네. 지금은 다 출판 만화 하시는 분들이 웹툰으로 다 넘어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직업이라는 것은 시장이 없거나 수요가 없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죠. 지금 온라인으로 넘어오면서 모든 직업들이 많이 바뀌었죠. 예를 들어서 요즘은 저희가 전망하기에 그 오프라인에서 하는 상점 판매원의 일자리는 줄고 온라인에서 그렇죠. 하는 전자상거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일자리가 많아지고 특히 이제 요즘 코로나19에 의해서 비대면 산업이 그렇죠. 커지면서 계속 온라인 일자리가 굉장히 많아집니다. 네네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직업은 계속 바뀌고 마을활동가도 사실 마을활동이란 직업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안에 마을 활동가 중에서 어떤 분들은 역량이 있으신 분도 있고 없으신 분도 있잖아요. 물론 그렇죠. 함께 다르니까. 가야겠지만. 예. 예. 그래서 아까 얘기한 뭐 웹툰부터 네네네. 또는 뭐 다른 또 영역에서도 본인들이 얼마나 역량을 갖추냐에 따라서 본인들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아지니까 그런 그렇죠. 부분들을 잘 고민을 하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아, 생각합니다. 네네네. 저도 이제 경험담을 좀 말씀드리면 시민단체에서 계속 활동을 했었거든요. 근데 예전에 이제 강사로 저희가 여러 주제를 가지고 하거든요. 다양하게. 그러게 보면 공무원들 아니면 행정에 있던 분들 기준이에요. 이렇게 급수가. 근데 최근에는 나온 게 시민단체나 문화예술 또 그거와 준하는데 활동한 분들의 연차, 경력들을 인정해서 이렇게 또 책정이 되는 기준들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사회가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이런 계속적 활동을 통해서 이제 변화가 있구나라는 거에서 되게 저희가 주목해 볼 만하고요. 네네. 예, 인증제도, 자격제도가 방금 말씀하셨던 네네네. 의미가 있다는 거는 그런 측면입니다. 뭐냐면 자격이라는 것은 하나의 시그널이거든요. 그러니까 신호 기능을 그쵸. 합니다. 내가 누구를 뽑고자 하는데 그 사람이 누군지 어떤 사람인지를 모르는 거죠. 네네네. 그게 이제 정보의 비대칭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래서 외국 같은 경우는 컨설턴트를 그 어떤 일을 주려고 할 때 컨설턴트를 그 사람이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협회에서 컨설턴트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쭉 순위를 매겨서 협회 사이트에다 올립니다. 그러면 소비자 협정에 협회 사이트 들어가면 우수한 컨설턴트를 추천받고 그 사람한테 이제 일거리를 주는 그런 네네네. 시스템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뭐냐면 인증 체계라는 게 잘 만들어지면 거기에 활동하시는 분들의 어떤 여러 가지 평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단순히 개인 평가를 넘어서 네네네. 사회에서 그분들을 필요로 할 때 그분들의 어떤 능력이나 실력이나 신뢰성을 좀 그 어떤 지표로서 줄 수 있는 네네네. 신호로서 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네네. 그래서 저희가 계속 논의가 되면서 어려웠던 점이 그 부분인 것 같아요. 인정이라고 했을 때 그러면 누가 해줄 거며 어떤 기준으로 할 거며 그걸 이렇게 세분화해야 되느냐부터 시작해서 많은 얘기들이 있지만 사실은 구체적이고 이렇게 나눌수록 이해가 빠를 수 있는 거잖아요. 포괄적일수록 이게 희미하고 어둡고 예, 고민이 돼서 사실 저희의 과제로서 이것들을 어떤 등급을 나누자는 기준은 아닌 것 같아요. 예, 우리의 맞습니다. 활동의 명확성 그리고 우리의 전문성들 나눌 때 준비 정도, 과정 그리고 지금 계속 얘기했던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건 두 가지로 제가 좀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직업이라고 했을 때는 직업을 등재하는 것도 중요하다.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으니까. 그러나 이런 직업을 마을 활동가 하나에만 국한되지 않고 개인의 역량이 얼마나 확장성 있게, 확대 있게 성장할 수 있고 준비할 수 있는지. 이가 첫 번째로 저는 좀 생각이 좀 들었고요. 예. 좀 사실은 마을 활동가라는 직업 외에도 그 안에 들어가서 활동하는 것 중에 퍼실리테이터가 있잖아요. 그럼요. 근데 마을 활동가 퍼실리테이터뿐만 아니라 퍼실리테이터 역할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네네네. 예를 들어서 뭐 그 조직 구성원들이든 아니면 어떤 그 프로젝트 할 때 네네네. 다양한 의견을 끌어내는 사람이 이제 그 퍼실리테이터고 촉진시키는 예.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마을 활동가로 활동하시면서 그런 퍼실리테이터의 역량이 굉장히 크신 분들은 예. 마을 활동가에 국한하지 않고 다양한 프로젝트를 퍼실리테이터로 활동을 할 수가 있어요. 네네네네. 그럼 뭐 조사라든지 연구 이런 데서 하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마을 활동가는 얼마를 받고 마을 활동가는 뭔 사람 이런 관점으로 보지 말고 자기가 퍼실리테이터로 하면 A라는 곳에 가서 퍼실리테이터로 돈을 벌 수도 있고 B라는 데서 벌 수도 있고 그렇죠, C라는 벌 그렇죠. 수도 있기 때문에 단지 그러면 어디 가서 어떻게 돈을 벌 수 있어? 내가 그런 부분들을 벌기 위해서는 무슨 능력이 필요해? 내 수준을 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어? 이런 부분에 대한 정보를 기관이나 어디에서는 주셔야 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다음에 그걸 연결시킬 수 있는 네네. 또 여러 가지 메커니즘이 또 있어야 네네. 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어질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이 좀 필요한 거. 감사합니다. 두 번째가 바로 이 말씀이었었어요. 이것들을 연결할 수 있는 지원 시스템을 우리가 충분히 갖고 있어야 개인의 역량으로도 발휘되지만 조직적으로 그리고 저희들이 고민하는 과제가 좀 계속 풀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 마을활동가 연대에서는 여러 계획을 갖고 있는데 한 3가지 정도 내년에 좀 진행하려고 해요. 첫 번째가 아까 말씀하신 이해 당사자들의 이야기를 듣는 공론장. 그래서 저희는 맨 처음에 현장 활동가들만 좀 생각했었거든요. 그러니까 9월 달에 이제 포럼에서 정리했을 때는. 근데 우리 김중진 이제 연구위원님 말씀 들었다 보니까 행정 쪽도 좀 만나야 되고 그럼요. 유관 기관도 좀 만나야 되고 좀 더 폭넓게 다양하게 관계된 분들 좀 만나서 이야기들 좀 정리할 필요가 있겠다. 우리만 했을 때 우리만의 리그가 될 수 있잖아요. 너무 감사드리고 두 번째는 연구 작업을 좀 하려고 했었거든요. 사실은 근데 그 연구 작업의 주제 내용 뭘로 할까라는 고민을 되게 많이 했었는데 우리 연구위원님이 해주신 얘기를 바탕으로 아마 이거는 우리 서울마을센터하고도 같이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 번째는 좀 실천을 해보자, 실현을 해보자, 현장에서. 그 중에 하나가 저희 이 마을활동가 했던 분들의 연차가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10년 이하도 있지만 20년 이상인 분들이 있어요, 선배님들. 그럼 아까 얘기했던 이 선배님들은 다양한 영역에서 지금 활동하고 계시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의 좀 정리가 좀 필요하겠다. 그래서 지금 막 고민하고 있고 함께하는 분들이 어떤 영역에 어떻게 더 준비해야 되는지 또 같이 좀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 첫 번째 세미나 굉장히 소중하고요. 많은 것들을 배웠습니다, 제가. 그래서 우리 연구위원님 이 시간 어떠셨어요? 뭐 저는 이제 직업을 연구를 하는 입장에서 단순히 이제 제가 또 관심 있는 영역들은 뭐냐면요. 아까 잠깐 말씀해 창직이라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직업을 새로 만드는 거죠. 근데 똑같습니다. 직업을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시장을 발굴하고 그렇죠. 또 다양한 사람들을 모아서 그걸 이제 수익화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활동들은 단순히 누가 주어지는 게 아니고 자기 스스로 다 발굴하고 대책하는 그런 활동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자기 주도적 활동이다라는 측면인데 마을 활동가 스스로도 그런 자기 주도적인 활동들이 워낙 뛰어나신 분이지만 더 좀 하셔야 할 부분 같고 그런 측면에서 또 직업을 연구하는 사람 입장에서 마을 활동가라는 직업을 또 이런 기회를 통해서 알게 되고 또 저 나름대로 이제 이 시간 이후에도 관심을 갖고 다양한 또 연구 활동에 같이 접목시켜서 할 수 있다는 부분이 굉장히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아우 감사합니다. 저 자주 뵐 수 있을 것 같아요, 내년에는. 네. 그래서 저도 많은 공부가 됐었고요. 오늘 한국고용정보원 미래직업연구팀의 연구위원 우리 김중진 박사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잠깐 안내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해요. 오늘 첫 번째 세미나였고요. 두 번째 세미나 준비하고 있습니다. 12월 16일 수요일이고요. 오전 10시부터 11시까지인데 저희 서울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에 유튜브가 있어요. 거기에 같이 참여를 해주시고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 달아주시면 저희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